새로운 학급 명단을 보고 담임 선생님들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재미로 여러 유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담임 안쌤입니다. 지난 시간 학년 및 업무 발표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고 담임 선생님들마다 새로운 명단을 보고 어떻게 하시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년과 업무가 적혀있는 종이를 받게 되면 우선 모든 선생님들이 그거 보느라 정신없습니다. 나도 보고 친한 선생님들 보고 우리 동료들 보고 그리고 기뻐하시는 분이 있고 속상한 분이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부터는 이제 새로운 학기의 업무가 시작이 됩니다. 학년부장 중심으로 같은 학년들이 모이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작업이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바로 반을 뽑아야 되는 것입니다. 보통은 가장 많이 뽑기로 합니다. 1반부터 6반 또는 7반이 있다면 1, 2, 3, 4, 5, 6, 7이 적혀 있는 종이가 접혀 있고요. 선생님들마다 이렇게 뽑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뽑으시는 분이 있고 저 같은 경우는 가장 마지막에 남는 하나를 가져가는 편입니다. 이제 각자 제비뽑기로 뽑힌 반에 대한 출석부를 제가 나눠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출석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학년 발표가 다 끝나면 이제 교무부장님이 각 학년부장들에게 파일을 나눠줍니다. 그리고 제비뽑기가 끝나면 제가 1반, 2반, 3반 순서대로 새롭게 이전 학년에서 반 편성했던 그 출석부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딱 보자마자 반에 총 몇 명인지, 남학생이 몇 명이고 여학생이 몇 명인지, 성비는 괜찮은지 이 정도만 보고 정리를 합니다. 왜냐하면 몇 명인지 알아야 책상 구조부터 아니면 짝으로 할 거면 어떻게, 모둠별로 활동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대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인원이랑 성비를 보는 것입니다. 다만 올해는 한 가지 추가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6학년과 3학년을 가르쳤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4학년 담임인이 3학년 때 가르쳤던 반 친구들은 누가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 친구가 있구나 정도로 보고 넘어갈 수 있죠. 반갑겠다. 그 친구도 3월 3일 날 학교 오면 담임을 보면 반가워할까? 아니면 싫어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다만 교과로서의 교사로서 지도할 때랑 담임으로서 학생들을 지도할 때는 약간 느낌이 달라서 학생들이 당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이것이 가장 첫 번째 유형, 그냥 간단하게 보고 넘어간다. 그 다음 많은 두 번째 유형은 그 학생들을 보면서 어떤 특징을 가졌는지 살펴보는 선생님도 있습니다. 보통 그 친구들을 많이 가르쳤던 선생님도 있을 것이고 이전 담임 선생님도 그 학년에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대략적인 흐름을 알아야 올해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작년에 하셨던 담임들이 함께 한두 분 정도 올라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부분은 기피하시려고 하죠. 2년 연속 가르치는 것은 서로서로 부담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동학년 내에서 그냥 간단하게 반에 대해서 봅니다. 다만 이름을 보더라도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 학급 명단을 보면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학생이 어떤 학생인지, 그 학생이 무슨 행동을 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부모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조금 마음이 편안하실 거예요. 예를 들어 3월 3일날 또는 3월 3일 이전에 우리 담임 선생님이 누군지 알게 되었어요. 그럼 부모님과 학생들은 가장 먼저 무엇을 하나요? 맞아요. 주변 지인 엄마들이나 주변 친구들에게 아니면 선배들에게 혹시 그 선생님 알아? 그 선생님 어때? 라는 걸 물어보잖아요. 학원도 마찬가지. 학원에 등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강사가 누구인지잖아요. 그 강사는 잘 가르쳐? 학생들은 어떻게 대해? 이러한 것들처럼 자연스럽게 물어보는 정도 이것입니다. 담임 선생님도 마찬가지 우리 반 학생들이 어떤지 물어볼 수는 있죠. 이 학생들에 대한 편견을 갖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뭔가 특별한 사정이나 특수한 사항이 있다면 그것을 알아야지만 학급 운영에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점점 개인정보 때문인지 그 새로운 학급 명단에는 그러한 사항들이 하나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런 담임 입장에서는 학급 운영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이 민감하지 않을 때에는 비고란에 특수라든지 아니면 기착력 부진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일부 적어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럼 담임이 학급 운영할 때 또는 수업을 계획할 때 이 친구들에게 맞는 맞춤형이나 학급별로 수준별 수업을 진행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작년에 혹시라도 우리 반 친구 중에서 그런 친구가 있는지 아니면 수업할 때 뭔가 반영해야 되는 것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 물어보는 경우는 있습니다. 1번부터 20번까지 모든 학생들에 대해서 한 명 한 명 묻고 다 그런 선생님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첫 번째와 두 번째 경우는 그냥 큰 차이는 한 가지입니다. 저는 그런 거 다 없이 제가 직접 보고 경험하고 상황을 반영하겠다. 그러니 첫 일주에서 2주 동안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즉 백지 상태에서 아이들과 면담하고 상담하고 활동하고 놀이하면서 아이들을 파악하고 학급 운영과 수업 운영을 계획하는 것이고요. 그 후자의 경우는 초반에 간단한 작은 정보라도 얻어서 3월 첫 주부터, 3월 둘째 주부터 이것들에 적응하기 위함입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 우리 아이들과 학급 운영을 위한 방안이니 뭐 첫 번째 선생님이 옳다, 두 번째 선생님이 옳다 이런 것들은 굳이 나누거나 연연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개학이 딱 2주 남았잖아요. 그럼 이제 많은 선생님들이 그 명단을 보고 교실 가서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아이들 또는 학부모님 학창시절 초등학교 시절이죠. 중고등은 다르니까 3월 2일, 3월 3일 날 학교를 가면 책상 앞에 또는 신발장 앞에 반 명단과 배치도가 나와 있죠. 그리고 각 자리에 가면 학습지나 아니면 명찰들이 준비가 되어 있을 겁니다. 학급 규칙도 있을 것이고요. 이런 모든 것들이 첫 그 출석부라 학급 명단이 있어야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학급 명단을 보고 이런 행동을 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 나올 수 있죠. 정말 작년에 뭐 수업 시간에 집중하지 않고 말썽을 부렸다거나 아니면 선생님과 뭔가 사이가 안 좋아서 대들었다거나 이런 경우의 학생이라면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되잖아요. 작년에 했던 행동들을 올해 똑같이 교실에서 하면 수업 분위기와 교실 분위기가 흐려지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자연스럽게 이재학년 선생님이 와서 새로운 선생님께 알려줄 수는 있다. 근데 이 친구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보다는 작년 초반에는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점점 저랑 소통하면서 괜찮아졌다. 이렇게 지도했더니 아이들이 괜찮아졌고 부모님과 소통할 때에도 부모님께서 자꾸 도와주셨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무슨 일이 있으면 뭐 이렇게 지도해 주시면 된다. 아니면 부모님과 이렇게 연락하시면 된다. 이런 사소한 팁들은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특별한 상황,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런 상황 없이 담임 선생님께서 그 학생들을 처음 보는 분이 훨씬 많기 때문에 우리 아이에 대한 선입견이나 편견이 있으시지 않을까? 라는 걱정은 전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담임 선생님도 교사 입장도 새로운 학생들을 만날 설렘과 그 다음 긴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아이들도 그 설렘과 긴장과 걱정이 있을 겁니다. 모두 새학기 준비 저와 함께 잘 하시고 3월 첫날에 행복한 그리고 마음에 드는 담임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른 새학기 준비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